안녕하세요, 아이눅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컨트롤 박스인데요. 투어 박스라고 불리는 그런 전문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기에는 허접하지만 여러가지 기능을 갖춘 컨트롤 박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무한대로 돌아가는 로터리 엔코더 스위치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조이스틱, 패드, 조이패드, 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하나 더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우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그리고 오른쪽 버튼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다가, 제가 이 컨트롤 박스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빈치 리졸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좀 더 편리하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우스 기능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구색 맞추기로 넣어놨을 뿐이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마우스 기능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기능이 꺼지게 되면은 그 다빈치 리졸브에서 재생, 그리고 멈춤, 그리고 되돌리기, 이 각자의 단축키를 배정해 놓아서 이 키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앞으로 뒤로 돌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초씩 프레임을 넘겨주는 1초 단축키, 그리고 타임라인을 늘리거나 좁힐 수 있는 그런 단축키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클립을 건너뛰는 단축키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선택 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블레이드, 그리고 백스페이스, 그리고 딜리트.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복사 붙여넣기라든가 아니면은 동영상 스피드 조절하는 그런 단축키라든가 몇 가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보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단축키를 크게 외우지 않고 있더라도 이 컨트롤 박스에 익숙해지면은 동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거는 이미 제가 다 만들었는데 사실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너무 너저분하고 정신없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완성된 제품으로 보여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좀 더 간단하게 9가지 버튼과 로터리 엔코더 하나로 구성된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맞는 기판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도 여기 있는 이 판, 이런저런 그 컴포넌트를 끼워서 뒷부분에 납땜할 수 있게끔 만든 이런 판을 맞는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작은 걸 이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트 버튼, 그리고 세 번째로 로터리 엔코더죠. 한 개만 넣어볼게요. 비슷하게 생긴 저항과는 다르게 이렇게 눌러서 버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돌리는 방향을 버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버튼에 연결을 할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다이오드 중에서도 흔히 아두이노와 같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1N4001 다이오드를 9개 준비하시면 되고요. 납땜을 하기 위한 공구나 케이블, 전선, 이러한 브레드보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희가 기판에다가 제품을 올리고 납땜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회로를 이 브레드보드 기판 위에다 구성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회로에 문제가 없으면 그거를 기판에 옮겨서 납땜을 하는 게 나중에 수고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드보드가 있으면 좋고요. 저는 이 맞는 기판 위에다가 버튼을 9개로 올릴 겁니다. 이것을 매트릭스 키패드로 구성을 해볼 건데요. 그리고 9개 올리면은 공간이 부족해서 로터리는 따로 브레드보드 빵판에다가
끼워가지고 회로를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트 버튼을 판 위에다 올릴 때 다리가 4개 달린 택트 버튼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판에 다리가 하나, 둘, 그리고 이쪽 뒤에 3개, 4개,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버튼을 끼워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다리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4개지만 실제로는 2개인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왜냐면은 이 버튼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두 선이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개의 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죠. 그래서 우선은 한쪽 스위치 선 이것을 쭉 한열로 연결해서 3개의 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라인을 연결해 주는데요. 격자로 만들지만 이 노란색 선은 이 빨간색 선 위에 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선과 요 선은 가로선과 세로선은 절대로 겹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선 하나는 여기 이쪽에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남은 선 하나는 여기다 연결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다이오드를 하나씩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게 다이오드인데요. 특별히 지금 규격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통형 모양의 (1N 4001이라고 불리는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에 보면은 까만색 원통 안에 회색으로 띠가 그려져 있는데 이 띠가 그려져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띠가 없는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마이너스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선이 하나 더 그려지죠. 자, 그래서 띠가 있는 방향을 스위치가 있는 방향에서 띠가 있는 세로선을 이렇게 해서 접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버튼 밑에 있는 버튼도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버튼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쭉 그려주면은 이게 로우 1, 로우 2, 로우 3, 이게 콜론 1, 콜론 2, 이게 콜론 3가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깜빡했죠? 준비물에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버전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아두이노라고 하면은 아두이노 우노를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우노에서 사용하는 칩과 다른 아트메가 32U4라고 하는 칩을 사용한 버전이고, 레오나르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일반적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포트만 잡히고 끝이지만 이거는 시리얼 포트와는 별개로 HID, 즉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게끔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를 이용해서 키패드 회로를 구성하면은 키패드를 마치 키보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찾아보시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부트로더를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레오나르도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고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AVR이나 그러한 것까지
좀 관심이 생겼을 때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것은 바로 레오나르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회로를 연결을 할 때는 미리 여기 어떤 핀에다가 넣어둘지 정해두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핀, 6번 핀, 7번 핀이 있고요. 1번부터 8, 9, 10번 핀에다가 나중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엔코더가 있죠. 로터리 엔코더는 빵판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로터리 엔코더는 이렇게 총 5개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 사이드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 위쪽에 3개, 그리고 아래쪽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핀 중에 이 2개의 핀은 이 로터리 엔코더를 눌렀을 때 버튼 기능을 하게끔 해주는 핀이고요. 그리고 이 3개의 핀은 가운데는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연결이 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연결이 되는 그런 핀입니다. 나중에 로터리 엔코더를 연결할 때는 이 버튼은 하나는 그라운드로 풀업 버튼으로 구성을 해볼 거고요. 한 버튼은 5V로 가고 한 버튼은 4번 핀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2개는 하나는 0번, 하나는 1번 핀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납땜을 좀 해놨는데요. 자, 먼저 키패드는 이러한 모양으로 납땜이 되죠. 버튼이 이렇게 총 3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맞는 기판 뒤 2번째 줄에 있는 버튼이랑 만나서 또 다이오드가 내려가고 3번째 있는 버튼 밑으로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요. 올라온 끝부분, 즉 바로 이 부분이 하나, 잘 안 보이시는 하나, 둘, 3개 그래서 이렇게 8, 9, 10번으로 연결될 겁니다. 5, 6, 7 로터리 엔코더는 빵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연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파일을 좀 수정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여러가지 예제들을 열어가지고 필요한 거를 넣고 필요 없는 거는 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꾸고 제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진 않고 예제를 보고 조합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노는 게 제 취미라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하게 된 거고 정말 공대를 나와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밟아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그저 아마추어입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자면은 아마추어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조합하고 바꾸고 빼고 넣고 마치 레고 퍼즐처럼 끼우고 빼고 하면서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리고 조형물을 만드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코드를 수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정말 바닥에서부터 하나 다 만들지 않고도 블록을 짜맞추듯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고맙게도 제가 아까 사용한 이 3 곱하기 3 키패드죠. 키패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끔 키보드 신호를 컴퓨터에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키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엔코더 있죠? 그 로터리 엔코더를 좀 더 편하게 코딩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엔코더 라이브러리, 그리고 마우스 라이브러리. 제가 이 마우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스틱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빼버렸다가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엔코더를 돌렸을 때 그 타임라인이 쭉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단축키를 넣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마우스 스크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줄을 위해서 마우스 라이브러리까지 해서 총 4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키패드가 3 곱하기 3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아두이노에 어느 핀에 들어가는지 미리 5, 6, 7, 8, 9, 10 해가지고 제가 정해놨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키패드를 초기화한 다음에 쭉 로터리 엔코더를 초기화해주는 단계로 넘어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놓은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요. 불러와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원래는 엔코더 A랑 B랑 C랑 3가지가 있는데 A랑 C는 지워버리고 B만 남겼습니다. B. 그래서 엔코더 B는 이렇게 1번과 0번 이 핀에 꽂혀 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고요. 보면은 이제 키보드가 시작되고 루프가 계속해서 돌면서 어떠한 키가 눌렸는지 확인하고, 어떤 키가 눌렸을 경우에, 즉 푸시 버튼을 눌렸을 경우에 그것을 캐치해서 컴퓨터로 해당 시그널을 컴퓨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버튼은 ESC 버튼이고요. 두 번째 버튼은 컨트롤이나 Z, 즉 되돌리기고, 세 번째 있는 버튼은 언두한 걸 다시 두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버튼은 복사, 다섯 번째 버튼은 붙여넣기, 여섯 번째는 컨트롤 뉴, 새로운 타임라인 만드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재생의 뒤로 감기, 그리고 여덟 번째는 스톱, 그리고 아홉 번째가 플레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눌리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키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엔코더로 돌아와서, 이 엔코더 같은 경우에 엔코더가 돌리다 보면은 톱니날이 있는데요. 그 톱니날이 이빨 하나가 돌아갔을 때 4개가 돌아갑니다. 물론 2개가 돌아가는 엔코더도 있고요. 톱니날을 2개를 돌려야만 1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쉽게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톱니날 하나에 4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값이 4가 변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요, 엔코더 버튼을 한 칸을 눌렸을 때는 딱 1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롤을 한 칸만 위로 올리는 거죠. 한 칸만 아래로 내리거나 해서 그 나오는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을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한 칸만 바뀌게 되죠. 이러한 값을 그 이전에 있었던 값이랑 비교해서 커졌으면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린 거다 인식을 하고요. 작아졌다 하면은 왼쪽으로 돌린 거다 인식해서 비교하는 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렸을 경우에 왼쪽 Alt키를 누르고 키를 위로 한 칸 올려라. 그리고 만약 왼쪽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디렉션이 왼쪽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키보드에 레프트 Alt를 누른 다음에 휠을 아래로 한 칸,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Alt키를 누른 다음에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타임라인이 쭉 늘어났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설명을 듣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지, 제가 실수로 뭐 컴마를 하나 덜 찍거나 콜론을 하나 덜 찍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그러한 오류를 찾은 다음에 만약 컴파일이 완료가 됐으면은 컴파일된 결과를 아두이노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안에다가 넣어주었는데요.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제가 아까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몇 가지 명령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버튼이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 시리얼 모니터에 몇 번째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이건 예제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눌렸다, 그리고 풀렸다, 아니면 누른 채로 홀드를 했다. 이 몇 가지, 이 다 4가지 상태에 따라서 몇 가지 저희가 코딩을 해서 어떤 것을 해라 라고 명령어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단지 프레스이기 때문에 모든 코드, 키보드 명령어는 이 프레스 케이스 안에다 들어갔죠. 그리고 홀드하고 릴리즈 아이들은 그대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코딩하는 분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넣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 버튼이 잘 눌리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뭘 돌렸을 때는 엔코더 B가 1부터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죠. 한 칸에 1씩 올라가고, 한 칸에 왼쪽으로 돌리면 한 칸에 다시 1씩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는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다빈치로 가서 한번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인트로 파일 한번 다빈치에 불러와 봤는데요. 제대로 되는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1번이었죠. 1번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ESC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창을 열었을 때 ESC 누르면 꺼지나요? 네, 꺼지네요. 자, 그리고 2번 버튼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하고 있는 걸로 해볼게요.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스톱, 뒤로 감기. 뭔가 딜레이가 있긴 한데 일단 제대로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로터리 엔코더로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느린데 실제로는 이게 느리지 않아요. 제가 만든 다른 걸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박스, 이 투어 박스를 따라한 컨트롤 박스의 미니 버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3D 프린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만들고 아니면은 기판으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 3D 프린터는 아직 수리 중이고 기판을 디자인해서 주문하는 것까지는 좀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냥 단지 제가 원하는 기능이 알뜰하게 들어간 이 컨트롤 패드로 우선은 만족을 할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모두 슬기롭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